먼저 세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능지 세왕 지진기면 기후 삼명지호에 사가 반이니라. 주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틀 기자입니다. 여기서는 기틀, 이치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자인데요. 여기서는 이에, 그래서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어조사 우자는 뭐뭐에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삼명이 사용되었습니다. 삼명의 뜻을 살펴보면 왕충의 논용에서는 사람의 세 가지 명에 해당하는 정명, 조명, 그리고 수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먼저 정명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명대로 복을 누리는 것을 정명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하고도 해를 입는 것을 조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명이라고 하는 것은 선악에 대한 인과응보가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민육의 삼명통해에서는 사람의 운명을 예측하는 수단인 녹, 명, 신을 말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삼명이라는 것은 삼원, 즉 천원, 지원, 인원을 말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천원이라는 것은 천간, 지원이라는 것은 지지, 그리고 인원이라는 것은 지장간에 해당합니다. 끝으로 기풀 오자입니다. 여기서는 오묘하다로 해석이 됩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세왕의 참된 기틀, 참된 이치를 알 수 있다면 삼명의 오묘함에 대해서도 생각이 반을 넘은 것이다. 생각이 반을 넘었다는 것은 반 이상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천수는 쇠함과 왕함에 해당하는 쇠왕의 참된 이치를 깨우친다면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와 지장간의 오행의 오묘한 작용에 대해서도 반은 아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세왕의 이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왕의 이치와 관련된 이론인 12운성 포태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2운성은 10천간에 대해서 12지지가 어떤 작용을 하는지를 인간에 비유하여 생도병사 과정으로 설명한 것입니다. 이것을 천간의 생황사절 또는 포태법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12운성에 해당하는 12개의 용어가 있습니다. 그 중에 먼저 장생이라는 것은 사람이 처음 태어난 것을 장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목욕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미 태어난 후에 목욕을 해서 때를 벗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관대라는 것은 형체와 기가 점차 자라나 마치 사람이 성장하여 관을 쓰고 띠를 두르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것을 관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걸록이라는 것은 임관이라고도 합니다. 장성에서 마치 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을 걸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왕이라고 하는 것은 장성함이 극에 달하여 마치 사람이 임금을 보좌하여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쇠라는 것은 왕성함이 극에 이르면 쇠퇴하게 됩니다. 따라서 사물이 쇠퇴 단계로 처음 변화하는 것을 바로 쇠라고 합니다. 다음은 병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가 심해진 상태를 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사라고 하는 것은 기가 소진하여 남은 것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덤에 해당하는 묘는
조화가 갈물이 된 것으로 사람이 땅에 매장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절이라는 것은 이전의 기는 이미 끊어지고 이후의 기가 장차 이어지는 것을 바로 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태라는 것은 이후의 기가 이어져서 결합하고 모여 태아에 해당하는 태를 형성하는 것이 바로 태입니다. 그리고 양이라는 것은 사람의 어머니의 복 중에 자라나는 것을 바로 양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12운성을 한자씩 줄여서 생육관, 로광세, 병사묘, 절태양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3개씩 끊어서 외우시면 편합니다. 그리고 각각 대표하는 것이 생, 왕, 사, 절입니다. 따라서 12운성을 생왕사절, 포태법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십천간에 따른 12지지의 12운성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면 표에 장생서부터 양까지 12운성이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세로축에는 오행별로 양간과 음간으로 나누어져서 십천간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간목부터 계수까지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양간은 생지라고 하는 것은 인신사회가 생지에 해당하죠. 이러한 생지에서 시작하여 순행을 합니다. 예를 들면 간목의 경우 생지는 인신사회 중에 해수입니다. 수생목을 받는 것이죠. 따라서 해수에서 시작해서 해자축, 인묘진, 사어미, 신유, 술까지 순행을 합니다. 그리고 음간의 경우에는 양간의 사에서 시작해서 역행을 한다고 봅니다. 간목의 사는 오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음간에 해당하는 을목의 장생지는 오화로 보고요. 그리고 순행이 아니라 역행을 하는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오사진, 묘인축 순으로 역행을 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12운성의 이론인데요. 양간의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하지만 음간이 역행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이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간목과 을목을 양과 음으로 나누기에 앞서서 이것은 목이라는 오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너무 음양만 따질 것이 아니라 목이라는 테두리에서 간목의 장생지를 을목의 장생지로 동일하게 보고 순행을 해야 한다고 저 또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른 관점에서 본다면 차원의 관점에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사계절의 흐름이 원의 흐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즉 봄, 여름, 그리고 가을, 그리고 겨울, 이 흐름으로 사계절이 순환을 하는 것이죠. 해마다 빙빙 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방향이죠. 그런데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순환을 그린 이 그림은 2차원에 해당합니다. 지금 면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2차원에 해당하죠. 먼저 차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1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한 선상에 존재하는 차원입니다. 여기서는 선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1차원이고요. 그리고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면에 존재하는 그러한 차원이 바로 2차원입니다. 그리고 3차원은 공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이 3차원 공간이죠.
한 면으로 좌우만 가는 것이 아니라 상하로도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간 성분에 해당하는 3차원이라는 것이 있고요. 이 3차원 공간에 시간의 흐름을 추가한 것이 바로 4차원입니다. 따라서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에 이 흐름을 면이라는 공간에 시간을 추가해서 제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이것을 1차원에 해당하는 선이라고 하는 그러한 공간에서 바라볼 경우에 한 방향으로 흐른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흐름이 계속 반복되면서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러면 이 선이라고 하는 공간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냐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방향이 순역으로 계속 반복이 되죠. 순으로 갔다가 역으로 갔다가 순으로 갔다가 역으로 갔다가 이것을 어찌 한 방향이냐고 이쪽 2차원 쪽에 따지고 묻겠죠. 이렇듯 보는 관점에 따라서 이 차원 문제가 발생하고요. 차원에 따라서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맞다 틀리다를 따지기 이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세상이 바뀌어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으로 인해서 족천수 간지총론 맨 앞부분에 다음과 같은 말이 나옵니다. 음양 순역지설은 낙서 유행 지용인데 길이 신유지하나 기법 불가지빌이니라. 뜻을 해석해 보면 음양 순역설은 낙서에서 유행하는 이론을 활용한 것인데 그 이치는 믿을 수 있으나 그 방법은 한 가지만 집착해서는 안 된다. 음양 순역설에 대해서 너무 한 가지만 똥꼬집 부려서 집착해서 보지 말라고 족천수에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은 세왕의 이치와 관련된 또 다른 이론인 오행의 왕상 휴수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행의 왕상 휴수사란 계절에 따른 오행의 성세를 왕상 휴수사 또는 왕상 사수유라고 합니다. 왕상 휴수사란 오행이 어느 계절에 왕하고 어느 계절에 세한지를 나타낸 것을 말합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가로치기 계절을 뜻합니다. 춘, 하, 추, 동이 있고요. 여기에 오행의 균형을 맞춰야 되니까 무더위가 심한 늦여름에 해당하는 개하 또는 장하를 배당하였습니다. 봄은 목에 해당하고요. 여름은 화, 개하는 토, 가을은 금, 겨울은 수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각 오행이 계절별로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목의 경우에 봄의 기운이 목이죠. 나와 기가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목은 수생목을 받죠. 즉 겨울에 생을 받습니다. 이것을 상이라고 합니다. 이 상자가 서로 상자인데 이 상자에는 돕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겨울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서 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이 여름이 되면 휴라고 합니다. 이것은 왕성한 이후에 여름이 돼서 쉰다는 의미에서 쉴 휴자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와 토에 해당하면 목은 토를 극을 하지 않습니까? 이 상태를 수라고 합니다. 수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극하는 것을 수라고 하고요. 그리고 목이 가을에 금의 기운을 만나면 극을 받게 되죠. 금금목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을 사라고 합니다. 따라서 왕, 상, 휴, 수, 사 해서 왕상 휴수사라고 부릅니다. 금을 가지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금은 가장 왕한 시기가 가을, 금의 기운이죠. 바로 가을에 가장 왕하게 됩니다.
이것은 나와 기가 같기 때문에 왕이고요. 그리고 금은 토생금을 받죠. 그렇기 때문에 계하라고 하는 그러한 토의 기운에서 색을 받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상입니다. 그리고 금은 겨울이 되면 본인이 생을 합니다. 금생수를 하죠. 이것이 바로 휴에 해당하고요. 그리고 금이 봄을 만나면 금금목으로 본인이 목을 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수입니다. 그리고 금은 여름이 되면 화극금, 즉 화의 기운을 본인이 극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것이 바로 왕상휴수사인데요. 이게 바로 왕상휴수사가 순서대로는 아닙니다. 즉 왕을 먼저 이야기하고 한 단계인 상으로 간 다음에 왕의 다음 단계 휴, 수, 사 순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행의 관점에서 계절별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각 계절별로 오행이 바뀌게 되면서 또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봄의 경우에는 목화 토금수의 오행의 순서대로 왕, 상, 사, 수, 휴의 흐름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왕상 휴수사를 왕상 사수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다음은 중화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기식 중화 지정리면 이후 오행지묘에 유전 능언이니라. 주요 한자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기자고요. 알 식자입니다. 그리고 어조사 우자는 뭐뭐애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묘할 묘자입니다. 오묘하다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전능은 모든 일에 능함을 말합니다. 즉 전지전능하다 할 때 그러한 전능을 뜻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어조사 언자는 그러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중화의 바른 이치를 이미 알고 있다면 오행의 오묘함에 대해서도 능통할 수 있다. 적천수는 사주에 있어서 오행의 조화를 이루는 중화의 바른 이치를 안다면 오행의 오묘한 이치에 대해 깨달은 것과 같으니 능통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중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 적천수의 정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인유 정신인데 불가히 일편구야며 요제 손지익지 듣기중이니라. 불가히는 뭐뭐할 수 없다로 해석이 되고요. 그리고 치우칠 편자입니다. 그리고 구할 구자고요. 욕이랄 요자는 중요성, 요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덜 손자고요. 더할 익자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중자가 쓰였는데요. 이것이 바로 중화입니다. 여기서 정신이라는 것은 도가의 정기신 개념을 사주에 적용한 것입니다.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정과 신이 있는데 한쪽만 가지고 구할 수 없으며 요체는 이것을 덜어내거나 이것을 더해서 중화를 얻는 데 달려 있다. 얻는 데 있다. 적천수는 인간의 생명을 이루는 세 가지 기본 요소인 정기신에 비유해서 사람을 시간으로 표현한 사주에 있어서도 오행의 조화가 중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적전수 인도에서 유백원이 주석한 원주에서는 하늘을 이고 땅을 밟고 있는 것 중에 사람만이 오행을 골고루 갖추어 온전함을 얻었기 때문에 가장 귀하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천수 지도의 원문에서 오기편전 정기륭이라고 했습니다. 사주팔자에서 오행에 해당하는 오기의 치우침과 온전히 갖춤이 기륭을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주의 천간과 지지가 오행의 조화를 이루도록 특정 오행이 강하다면 덜어내고 특정 오행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더해서 중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적천수 원문의 세왕과 중화에 대한 강의를 마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